오늘 너무 추워요. 저는 오늘 사무실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간만에 일을 안 해도 되는 조금 여유로운 주말이고요.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간 사놨던 책을, 밀렸던 책을 좀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좀 정신이 없거든요. 정세가 아주 혼란스럽잖아요. 오늘 오후에 미팅 하나를 하고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고 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무실에 왔습니다. 사무실 와서 정리를 좀 했고요. 졸업전시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서 11월 한 달간 좀 밀렸던 청소랑 정리를 했고 오늘 약간 재정비의 날로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디자인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로 책을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조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이 디자인 책을 뭐 깊이 있게 리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페이지들을 좀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아마 각자 판단하시고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맨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가장 지금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Room for Thought라는 책입니다. Sing to Making Room for Thought 이런 책이고요. 이건 어떤 철학가가 디자이너랑 같이 만든 책이거든요. 사실 파리에서 이 책을 보고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일단 책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너무 번거롭고 그때 당시에 책이 좀 비쌌어요. 40유로?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아마존에서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. 저 할인 쿠폰을 열심히 먹여서 한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구매를 한 가장 큰 목적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. 그래서 일러스트나 아니면 책 편집 디자인 할 때 좀 유용하게 쓰고 싶어서 레퍼런스를 삼고 싶은 페이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.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인포그래픽을 많이 다루잖아요, 디자이너들이.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참고할 이미지들이 많은 것 같고 이미지를 다루는 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편집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굉장히 독특한 게 많아요.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냥 만들질 않았더라고요. 이런 이미지 근처에 이렇게 물음표 처리한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너무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3만 원이면 너무 안 아까운 책이라서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. 얘가 몇 번을 제가 보고 좀 고민을 하다가 산 책이거든요. 제가 또 되게 재밌게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.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만드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이미지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Sing은 이렇게 인간의 입까지 이렇게 뇌까지 들어가는 모습이고 메이킹룸에서는 이렇게 호흡하듯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바닥으로 이렇게 처지는 모습입니다. 이 철학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나봐요. 여기도 싱룸, 메이킹룸 이렇게 해서 포스터들을 만들었고 아무튼 이 책은 정말 한번 빌려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들 보셨을 책일 텐데 저는 그냥 파리를 추억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샀습니다. 이 책은 제가 무료 배송을 받아보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더 사야지 해서 그냥 구매를 한 책이고요. 유럽이나 다른 책방에서 되게 흔하게 보이는 책이라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빅셔너리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. 빅셔너리? 네, 빅셔너리에서 만든 책입니다. 이 책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 표지 커버가 펼치면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 지도가 된다는 점입니다.
제가 스레드에서 디자인 플레이스를 연재를 했었는데 파리 디자인 플레이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의 좀 좋은 재미있는 플레이스들을 많이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. 제가 되게 상당수 갔다 왔더라고요. 다만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못 가본 데가 많아가지고 다음에는 이 책을 참고하면서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약간 그냥 일반적인 여행 서적보다 좀 더 로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책도 저렴하고 그 여행 갈 때 가지고 가기 되게 편하고요. 바르셀로나나 도쿄나 서울이 있었나? 아무튼 되게 큰 도시별로 만들어진 책들이라서 원하는 도시가 있으면 구매를 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올해 산 책 중 가장 아끼는 책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 제 브이로그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이 책을 55유로라는 거금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제가 파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서점에서 발견했던 책이고 루스반백이라는 이렇게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작가는 네덜란드 작가거든요. 사진을 찍은 거를 아카이빙 해놨어요. 이 작가의 작품전을 제가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. 사진 작가 중에. 아트웍을 하고 그리고 그걸 직접 촬영도 하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책을 산 결정적인 이유는 이 형태감이며 컬러감이 진짜 저는 정말 제가 딱 원하는 뭔가 컬러북을 찾고 있었어요. 컬러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사진집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이 컬러 조합이나 이 질감 조합을 좀 레퍼런스 삼을 수 있어서 그냥 저는 멍 때리고 이 책 그냥 이렇게 넘겨봅니다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진짜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예뻐요. 이런 컬러감. 그리고 지금 이 작가가 셀린의 러브콜을 받고 같이 협업을 했을 정도로 한번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봐도 되거든요. 사실 이 작품들 거의 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어요. 이런 아카이브를 좀 참고를 하시고 뭔가 컬러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컬러나 느낌을 참고하실 때 정말 유용한 책입니다.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. 제가 일을 할 때 약간 합리화하면서 책을 사는 편이거든요. 뭔가 새로운 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필요한 책이다, 필요한 아트북이다 라고 하면 그때 좀 지르는 편이에요. 왜냐면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거야 라는 그런 돈이 되는 거라. 요거는 제가 파리에 있는 기메 뮤지엄의 로고를 리디자인했었어요. 그 회사에서 드래곤을 모티프 삼아서 로고를 만들었어야 됐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니멀 로고라고 굉장히 유명한 카운터 프린트 북스라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런 류의 그 로고북이 좀 시리즈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은 동물별로 로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, 심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, 일러스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표현 방식의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 책들이고 약간 스케치하다가 머리가 좀 답답하고 막혔을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격 대비 재단 방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 고급스럽고 마음에 듭니다. 다른 시리즈도 사고 싶어요, 저는요. 이 책은 살 수 없는 책인데 갖고 왔어요. 그 이유가 제가 여름에 인턴을 했었던 회사의 포트폴리오 북이거든요. 이게 아마 10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나 이 책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제가 이제 퇴사하는 날에 편지와 함께 이렇게 주셨어요. 그간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스튜디오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담았고요. 그 피카소 뮤지엄 있죠?
여기에 그 파리 피카소 뮤지엄의 MI도 여기 이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진짜 와 이건 너무 잘 만들었다 모듈을 했던 곳이 이 아랍미술관일 거예요. 아랍미술관이었나? 아랍박물관이었나? 파리에 있는 되게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MI도 이 회사에서 만들었어요. 마티스 전시도 여기서 이렇게 메인 그래픽을 만들었었고 여기는 센터 폼피두 작업이에요. 폼피두랑 같이 일했던 작업물들이고 그래서 그냥 갖고 싶었는데 하나 흔쾌히 주셔가지고 짠! 얘도 제가 올해 보관을 할 예정이고 이것도 따끈따끈한 책이에요. 이미 보셨을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포스타라는 책이고요. 한 3주 전에, 2-3주 전에 했던 서울 디자인 페어에 갔을 때 보고 나 이 책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. 네, 다만 서울 디자인 페어에서 좀 비싸게 팔고 있어서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서 저는 구매를 했고요. 핀터레스트에서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여러분은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퀄리티 정말 좋은 다양한 레이아웃이나 다양한 이런 그래픽 스타일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. 맨날 보였던 것만 보이는 것 같고 500개에 육박하는 포스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. 또 이런 색감을 볼 수 있는 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포스터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내가 이런 조합을 썼을 때 어떤 컬러감이겠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이미지들이 꽉 찬 책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. 대부분 일본 작가더라고요. 그래서 일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천을 해요. 다음 책은 매거진인데요. 이미 많이들 보셨을 분들도 있어요. 아파트멘토라고 스페인 매거진인데 가격은 18유로였고요. 이 책의 진짜 귀여운 부분은 바로 이 책 등에 있습니다. 여기 매달 일러스트가 이렇게 바뀌거든요. 이게 너무 깜찍하잖아요. 생로랑 서점에서 구매를 했고요. 생로랑 서점에서 구매를 하니까 굉장히 귀여운 에코백도 하나 주더라고요. 이 책은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이분이 온 이번 달의 메인인가 봐요.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을 보여주거든요. 이 매거진을 그냥 갖고 싶었어가지고 어느 달이 됐던 간에 샀고 저는 사실 이번 호의 메인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의 집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제가 꽂힌 사진이 있었는데요. 이분입니다. 제가 포스터를 엄청나게 많이 사서 모으거든요, 여행하면서. 이 디자이너분의 이 정신없는 벽면 있죠. 제 로망이에요. 나중에 집을 사서 한 벽을 싹 비우고 이렇게 정신없는 디자인 포스터만 아주 빼곡하게 작업실에 붙여두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사진 때문에 약간 이분에 꽂혀서 이번 호를 구매를 했어요.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사진이 좋습니다. 이렇게 보면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예뻐서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,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두 권씩 구매를 해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다음 책은 정말 큰 책인데요. 제 손가락 4마디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책입니다. 역시나 빅셔너리에서 나온 책이고요. 제가 아까 애니멀 로고 샀다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게 뭐냐면 얘는 산세리프, 얘는 세리프거든요. 옆면으로 돌려보시면 산스인 유스라고 되어 있고 세리프 인 유즈라고 되어 있어요. 여러분 디자이너들이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 중에서 폰트 인 유즈라고 아세요? 폰트 인 유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곤 하거든요. 근데 그거의 약간 책 버전이라고 보면 되시고 저는 이거 클라이언트한테 같이 보여줘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폰트를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항상 겪어요. 왜냐면
그분들은 폰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느낌으로만 말한단 말이죠. 그래서 딱 그냥 정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런 느낌, 우리는 어떤 컨셉이니까 이런 폰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딱 설득을 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. 이제 단순히 그냥 폰트 요 자체가 아니고 이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폰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느낌을 보일 수 있게끔 페이지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이런 느낌을 같이 보여주기 너무 좋은 것 같고 공부하기 사실 너무 좋은 폰트북인 것 같습니다. 다만 단점이 딱 하나 있다면 여기에 있는 폰트를 절대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폰트가 생각보다 비싼 것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비슷한 걸 찾거나 아니면은 내가 로고를 만들어야 할 때 사실 이런 폰트를 약간 참고해서 개발을 내 걸로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참고하기가 좋고 사실 돈이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그냥 폰트 사자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. 닷 형태의 폰트인데 얘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정말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기에 좋은 서체북입니다. 서체북은 사실 이 회사에서 나온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. 근데 저는 그냥 이게 가장 최신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일하던 스튜디오랑 가장 근처에 있는 아트북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견을 하고 파리에서보다 한국이 당연히 더 싸기 때문에 한국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미리 받아놨었습니다. 마지막 책입니다. 요거는 이거 3D 타입이라는 책이에요. 제가 한때 타이포그래피에 좀 꽂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회사 인턴 끝났을 때 이것도 회사에서 선물을 해준 책이에요. 이 책을 보면 이제 3D로 만든 타이포그래피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. 요즘 3D를 사용을 하는 게 좀 툴이 좀 더 쉬워졌잖아요. 최근에 어도비에서도 나왔거든요. 3D 툴이. 그리고 충분히 일러스트로도 이런 형태의 3D는 만들 수 있단 말이죠. 질감이랑.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면서 한번 다음에 시도를 해보려고요. 제가 아직 3D로 뭔가를 만들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될 때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책도 선물 받고 한 며칠 동안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. 유럽에서 산 거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프로젝트가 꽤 많더라고요. 3D에 관심이 많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께 추천을 하는 책이에요. 사실 여기 있는 이 책들은 제가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구매한 책이고 이것보다 더 많은 책을 갖고 있거든요. 계속 모으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뭔가 신간이 나오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런 것도 컬러 팔레트 보고 싶어가지고 파리에서 할인을 하고 있길래 한 10유로 정도에 구매를 했던 책이고요. 이거는 제가 구매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된 책인데 혼자 2명이서 3명이서 운영하는 작은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들 그리고 스토리들 이런 게 담긴 책입니다. 그리고 여기 타이포그래피 교과서는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책이잖아요. 얘도 제가 한 20살, 21살에 갖고 사가지고 종종 봤던 책인데 수업 때도 공부하고 아마 개정해가지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. 요거는 이론서인데 이제 이 책은 정말 헐도록 읽었는데 츠타야 서점 아시죠? 일본에 그곳을 만든 사람입니다. 제가 이분이 만든 도서관을 가고 싶어가지고 일본의 시골인 사가까지 가서 며칠 동안 그 도서관에 있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었어요. 20대 초반부터.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매거진 B를 모아왔는데 1번부터 82번까지 중간중간 아니다 93권까지 있다. 중간중간 빠진 것들이 좀 많아서 당근 거래를 이용해서 계속 채워넣고 있고요.
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는 이렇게 도시 시리즈에서 서울만 2권 있거든요. 하나는 영문판, 하나는 한글판. 코펜하겐도 되게 좋아하고 도시 시리즈의 매거진 비를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.